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6일 K리그 국내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FC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는 수비 라인을 내린 후방 빌드업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다. 다만 전방 압박에 강점을 둔 전력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운영 방침이다. 대구도 감독 교체 이후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정상수처럼 앓고 있는 문제점이 다시금 터질 가능성이 있겠다. 즉, 상대 압박에 의해 3에서 4선에서의 볼 줄기는 전방으로 향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또다시 무득점도 길어지고 있다. 다행히 상대가 아직 수비 조직력이 여물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 한 골 이상의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인다. 대구의 전술은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이다. 이를 위해 U22 자원들을 대거 기용했고 황재원의 파격적인 중앙 수비수 기용도 있었다. 공격 상황 시 그의 공격성을 적극 활용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살려 파상 공세를 펼칠 수 있었다. 변화무쌍한 전술적인 선택 덕에 대구는 딸깍에서 탈피하고 역동성을 얻은 상태다. 전북, 울산을 상대로도 이들의 운영 방침이 먹혀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다. 제주에 비해 대구의 우세가 점쳐진다. 팀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용병 선수들의 대거 복귀와 젊은 신예들의 저돌적인 돌파 능력을 앞세워 득점과 근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가 상대 압박에 밀려 볼을 헌납해 실점의 빌미를 곧잘 제공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구의 근소 우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번 경기 대구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천안시청 대 안산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청은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안산이 안고 있는 약점, 제공권의 우위를 지닐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골맛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리그 최다 실점 부문 2위에 오를 정도로 실점 관리는 잘 되지 않는 전력이다.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수비와 수비 사이의 넓은 공간에 침투를 거듭 허용하고 이를 통한 실점을 거듭 허용하는 상태다. 안산의 공격적인 성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에서의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상대의 운영 방침에 의해 본 뒤 공격적으로 나섰던 안산이 조금 더 볼을 소유하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겠다. 김범수, 노경호, 김도윤은 상대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 골맛을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안산도 제공권에 약해 실점을 거듭 허용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못다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인다. 두 팀 모두 난전을 벌이기에는 화력쇼로 승리를 따낸 적은 없다. 물론 호미점을 안고 있고 외국 용병의 원투펀치의 힘을 생각해보자면 천안시청이 근소한 차이로 안산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천안시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FC 대 대전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는 자신들의 운영 방침에 취약한 제주 상대로 드디어 6연패를 끊었다. 다만 이번 맞대결 상대가 선수비, 후역습을 사용하되 광주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때쯤 전방 압박으로 맞불을 놓는 대전이라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을 듯하다. 리그를 대표하는 롱볼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는 전력에 패했다. 이를 봤을 때 광주의 높은 라인 유지로 인한 실점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팀의 에이스 1에서 2선 자원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 걸어 잠그더라도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대전의 수비진을 상대로 한 골 이상의 대응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전은 근래 3경기 무패 행진으로 분위기를 뒤바꿨다. 또한 광주의 공세를 막기 위해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다. 다만 상대의 높은 라인을 노려 역습을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1에서 2선의 마무리 능력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상대의 패스워크에 공간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고 침투를 허용해 실점과 근접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광주의 결정력과 빠른 공격 전환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에선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건 어려워 보인다.
대전이 발빠른 공격수를 앞세워 역습을 진행하더라도 결정력 문제로 인해 다득점 경기를 펼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전방 압박에 취약한 전력에 강할 수 있지만 무게 중심을 낮추는 전력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울 이랜드 대 충북 청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랜드는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을 앞세운 운영 방침을 꺼내들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 대승을 따내는 등 1에서 2선 자원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크게 끌어올렸다. 다만 이번 경기는 다를 수 있다. 상대의 밀집 수비에 가로막혀 무실점으로 끝마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랜드 전술의 특성상 빠르게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데 청주는 전반에는 단 3골, 후반 실점도 6골만을 허용했다. 그만큼 짠물 수비로 일관할 수 있는 전력이다. 허심 공방 끝에 역습 한 방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주는 이번 경기의 운영 방침은 당연히 선수비, 후역습이다. 수비 블록을 두텁게 쌓아 상대의 크로스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이다. 또한 상대가 몰아치는 공격을 펼치는 만큼 경기 초중반만 잘 버틴다면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팀이다. 즉,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제풀에 지치는 형색을 보여주는 셈이다. 기어코 역습을 허용해 실점을 내어주는 팀이다. 근래 성적만 놓고 본다면 이변이라 부를 수 없겠지만 이랜드와 청주의 전력차를 감안하면 이변이라고 부를 요소는 충분하다. 홈팀이 상대가 내려설 경우 이를 뚫어내지 못하고 허심공방으로 이어졌던 순간이 많았다. 반면 청주는 적은 실점과 한 골차 승리를 따내는데 강점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선 청주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역습을 통해 승리를 따낼 것을 예측해본다. 이번 경기 충북 청주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